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김제시를 상대로 일주일 넘게 감찰을 벌였습니다. 김제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박준배 김제시장은 무관하다는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 지역 일부 시골 학교에서 어울림학교가 대안책으로 운영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안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부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김제시를 상대로 일주일 넘게 감찰을 벌였습니다. 현재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급공사 수의계약건 등 비위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박준배 김제시장은 무관하다는 듯 선을 그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3일부터 열흘 가까이 김제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였습니다. 감찰반은 방수와 도장, 내진 관련 관급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건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의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보와 첩보 등을 토대로 감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일부 고위공무원은 최근까지 국무조정실에 불려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조사하고 또 어제 가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조사를 벌인 건 이례적입니다. 직원들이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박준배 시장은 무관하다는 감정을 내비치며 선을 긋습니다. 감찰반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국장, 과장 다녀오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렇잖아. 지금 다녀오신 분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시라고. 국무조정실에 감찰이 일단락됐지만 김제시 내부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회실 어떤 거는 그냥 다른 걸로 사람들 움직이냐. 야, 감사는 진행 중이다. 지금 내용도 어느 정도 결실을 시켰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김제시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정기 인사까지 늦어지면서 김제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회성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 지역 일부 시골 학교에서 어울림 학교가 운영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영원면에 위치한 영원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시골 지역에 위치해 학생 수가 부족한 이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을 2개의 학년이 함께 공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전북 지역에서만 87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갈수록 아이들이 그 또래의 그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관계가 확장되지 못하잖아요. 애들 수 그대로 학년이 진급되고 하다 보니까요. 똑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의 경험 그런 것들을 애들이 누릴 수 있어서 그것이 애들한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부족한 시골 학교들은 운동회와 같은 단체 프로그램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연계하는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선후배 학생들 간 친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규모가 큰 편이 아니라서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그 어울림 학교 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 후배들이랑 더 소중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만의 좀 특별한 연대심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울림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은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간 참여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학이나 이런 자원봉사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애들에게 그런 같이 어울릴 형들이 좀 있으면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어울림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아 예산 낭비라며 작은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던 지역 정치권에서도 어울림학교 확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실제로 그 친구와 같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유형은 사실 같은 학년에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 소규모 작은 학교 협력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중학교와 초등학교 연계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통합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작은 학교 협력형을 좀 지향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농촌 지역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다고 아이들의 꿈조차 작을 수는 없다는 소규모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위기 청소년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학교 폭력과 비행, 가출 등을 통해 심리적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지난해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발표됐었는데요.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을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요. 위기 청소년 문제, 시민분들은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뉴스는 참 많이 접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지나다니다가 그런 애들 보면 쉽게 뭐 타이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괜히 그런 게 있어요. 출한 친구들은 몇 명 본 적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가정사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만 개인 사정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단정짓게 나쁘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출 청소년이나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의 원인으로서 이제 가정의 붕괴나 학교에서의 어떤 보호를 적절히 못 받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좀 적극적인 개입이 그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어떤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위기 청소년이어도 청소년자라는 말 자체를 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학생이 아닌 다른 청소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무조건 학생이어야 한다. 아니면 뭐 학교를 안 다니면 그냥 불량한 학생으로 보는데 그것부터 우선 제도적인 인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사회에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낙인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성인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좋게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부터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쉼터 방안이나 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라던가 뭔가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지자체에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상담 통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조건 들어간다고 답이 풀리는 거 아니니까 1차적인 원인은 또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도 방법일 거라 생각해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출, 비행, 부모님 이혼,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등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외면당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지원센터나 상담시설들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또한 위기의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지원 대책들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방치할 경우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 내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더불어 사회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청소년들을 더욱 힘들게 하며 그들의 도전과 선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청소년들도 찾아내 편견과 차별은 불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가정과 학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않고선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할 수 없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전주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동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청문 진술서 등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이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점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가 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63살 A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0시경 전주시 한 주점에서 노래방 기기 이용 문제로 다툼을 벌인 B씨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면서 주거지까지 옮겼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새 주거지를 확인하고서 잠복 수사를 벌여 A씨를 최근 검거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에 의해 태풍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다가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현재 다나스는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일부 남부 내륙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장마는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태풍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최신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